자, 사장님들 경피독에 대한 이야기 밖에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뉴스킨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빼독이나 디바이스로 연결된 소비자들, 그런 회원님들을 바디 제품, 헤어 제품 등으로 확장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 그들이 매니아로 잘 이루어지고 내 서클에 오래 남게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경피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셔서 정확하게 안내하시고, 또 우리 가성비가 끝내주는 퍼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뉴스킨 바디 헤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오프닝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화해 어플이라든가 유튜브 뭐 이거 유튜브 보면서 "이거 뭐냐."고 이런 질문들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위드 그룹의 뉴 EBA 진현주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EBA 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사장님 뉴 EBA 되신 거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고 한 2-3주 뒤쯤에 DJ분들이 이 MC분들이 진현주 사장님 이 또 EBA 핀업 스토리로 초대가 있을 거거든요. 네. 오늘은 그 얘기 말고 경피동 얘기가 급하기 때문에 갑자기 임신된 거 다 축하 인밍아웃을. 네. 그래서 팀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 가지고 목표 이뤄내신 거잖아요. 다음 목표까지 쭉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 갑자기 터뜨리셨 그러니깐요. 네. 이비인후도 축하드리고 임신도 축하드립니다.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들 우리 예시 되게 많이 들잖아요. 소주를 마시는 것과 그리고 반신욕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취할 것 같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맞아요. 피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 빨리 돌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먹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 자연드림이라든지 초록마을이라든지 유기농 식재료들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반면에 씻고 바르는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 마시는 경우 경비독이라고 하고, 입으로 먹게 되는 경우 경구독이라고 하고, 피부로 들어오는 것을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빼독을 전달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은 경구독을 강조하게 되고, 스킨케어 부분을 전달할 때는 경피독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사실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나가기까지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 안에서도 해독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은 해독 반응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90% 정도는 나쁜 것들이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피부로 들어오는 것들은 90% 정도가 몸속 안에 다 누적되고 쌓이고 내가 약한 부분에서 발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피부에 씻고 바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 암 예방협회 의장 의학 박사 사무엘 앱스틴 이분이 우리가 담배 피우거나 뭐 다른 먹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암이 일어나는 퍼센테이지는 25%, 그리고 화장품과 욕실용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암을 얻게 되는 것은 75%라고 발표를 한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빼독도 전달하지만 씻고 바르는 기본 제품들에 대해서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의 제품 철학은 내년이면 이제 40년째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품 철학을 지켜오고 있고, 에이슬랑미가 출시되었던 2015년도에 우리나라 메인 신문 기사들의 뉴스킨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던 인터뷰에서 이 철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소비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바디바, 뉴스킨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안 들어갔다며. 근데 바디바가 발암 물질이 엄청 많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보면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앱이나 디렉터 파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한 정보들을 가지고 사업자분들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 두 가지 채널에서 말하는 EWG 등급이 근거가 없다라는 블로그 글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도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상을 제가 구해 왔고요. 말이 조금 빠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EWG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EWG는 사실 그냥 미국에 있는 민간 환경단체입니다. 그런 민간단체에서 만든 등급이 바로 EWG 등급이에요. 그 말은 즉 EWG 등급을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꽤나 부족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EWG 등급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정성 등급,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등급입니다. 먼저 안정성 등급은 EWG에서 수집한 각 성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1에서 2등급으로 분류된 성분은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고 3에서 6등급은 위험도가 중간, 7에서 10등급은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1, 2등급에는 초록색 색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등급에는 EWG 그린 등급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어요. 다음으로 데이터 등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등급은 안정성 등급을 평가한 데 참고한 연구자료의 개수를 5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성분에 대해 연구자료가 없으면 넌 등급, 조금 있으면 리미티드 등급, 적당히 있으면 페어 등급, 충분히 있다면 굿 등급, 많이 있다면 로버스트 등급,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죠? 자, 그렇게 EWG는 각 성분들에 대한 안정성 등급과 데이터 등급을 스킨딥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굉장히 보기 좋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 스킨딥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EWG 등급이 대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제수예요. 안정성 등급은 1등급이고 데이터 등급은 로버스트 등급입니다. 그 말은 즉 정제수는 안전한 성분이면서 그에 대한 연구자료도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암, 알러지, 생식독성, 농도와 사용법의 제한을 뜻하는 부분인데요. 정제수는 이 부분도 전부 다 위험도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킨딥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한번 봐보세요. 성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스킨딥 데이터를 본다면 꽤나 형식이 갖춰져 있고 믿음직스러운 데이터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다음 성분을 한번 봐볼게요. 이건 하이드록시 에틸 아크릴레이트 성분이에요. 정제수와 마찬가지로 안정성 등급이 1등급이고 암, 알러지, 생식독성, 사용 제한 모두 위험도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 등급이 넌 등급이에요. 그 말은 즉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뭔지도 모르는 성분을 가지고 EWG가 안정성 등급을 1등급이라고 표시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 등급이 동일하게 넌인 성분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비교해봤더니 어떤 건 안정성 등급이 1등급, 어떤 건 4등급, 어떤 건 1에서 6등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연구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안정성 등급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성분은 데이터 등급이 넌 등급이면서 안정성 등급이 4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위험도가 낮다고 나와 있고 하나는 알러지의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똑같은 기준인데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산정한지도 모르겠고 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안정성 등급이 1등급으로 표시되고 있으면서 데이터 등급이 넌 등급인 성분들을 소비자들이 안전한 성분이라고 인식하고 구매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물티슈에 많이 사용됐던 이 성분은 EWG 측에서 수집한 연구자료가 없어서 안정성 등급이 1등급으로 배치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성분을 물티슈에 집어넣고 EWG 그린 등급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EWG 측이 이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몇 개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알러지 유해성을 인정받아 안정성 등급이 현재 4등급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껄끄러운 부분은 또 있어요. 안정성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건 EWG가 뭐 어떤 자료 하나라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는 것일 텐데 데이터 등급이 여전히 넌 등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이상한 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2020년 네이버 지식인에 페퍼민트 오일의 EWG 등급이 변동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오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엔 안정성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중간에 그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안정성 등급이 현재는 5등급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페퍼민트의 데이터 등급은 리미티드 등급으로 아직도 연구 자료가 매우 적은 상태예요. 그 말은 즉 여기서 등급이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어플이나 또 디렉터 파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기준하고 있는 이 EWG라는 등급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분은 데이터 자료가 없는데도 1등급,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서도 낮은 등급, 높은 등급,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등급을 매기고 있고, 최근에는 이 등급을 돈 주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하셨을 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요. EWG 이거에 대한 유튜브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 이 영상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갱 구조대 파라벤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 8분짜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에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아 젖병 세정제로 유명했던 빨간색, 하얀색 섞여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디자인 패키지가. 엄마들에서 독일 브랜드로 가장 1위 판매였는데 발암 물질이 나오면서 몇십 년 동안 애용했던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낀 사건도 있었고, 또 발암 물질이 나온 화장품들을 몇십 년 동안 믿고 썼던 소비자들의 이런 사례들이 그 브랜드 아니고서도 되게 많은데, 뉴스킨은 40년째 한결같이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를 지켜오고 있고, 전에는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쁘다고 하는 성분들, 또 배합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소비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피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냐면 성분과 용량과 용법 세 가지 기준이 받침,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묵은 거로 뉴스킨은 좋은 것만 넣었고 나쁜 것은 없어요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줬을 때 소비자분들이 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용량, 세 번째 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성분인데요. 미네랄 오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도 사실은 오랫동안 화장품에 계속 쓰여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원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에서 추출을 했지만 굉장히 가공 처리를 계속하고 고순도로 정제하고 해서 가장 순하고 가장 안전한 오일이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료 자체가 원유에서 추출을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석유를 발라주고 싶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뉴스킨은 근본 자체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성분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미네랄 오일이 실제로 석유라는 것을 우리가 면봉을 태워서 실험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미네랄 오일과 같이 비타민제들도 불을 태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피부에 바르고 밀착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는 화장품에 가연성이 있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가 가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실험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부분에서 애초에 사람에게 해로울 만한 원료로부터 시작된 것은 뉴스킨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용량 부분에서는 파라벤을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벤 이야기도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최초 개발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던 성분이라는 겁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를 비롯해 전세계 권위 있는 기관들인 식약처, FDA, 헬스캐나다, 일본 후생성, SCCS가 동료 검토와 메타 분석을 통해서 용량, 용법만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성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파라벤에 대한 공포심리가 전 국민에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EWG 그린 등급을 내세워서 수제 화장품을 파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대체 원료가 많은 요즘 굳이 파라벤을 쓰는 이유는 기업의 원가 절감 때문 아닌가요? 라는 의견들도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배우 제시카 알바가 저는 유해한 성분을 단 하나라도 넣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언을 함과 동시에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유아용 물티슈를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제시카 알바는 공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물티슈 성분에 FDA, 식약처 등이 제한하거나 금지시켰던 성분은 당연히 배제를 시켰고 추가로 EWG가 안정성 등급을 7등급 이상이라고 지정했던 성분들까지 싹 다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그 배제시킨 성분에는 EWG가 10등급으로 정한 파라벤이 껴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시판됐던 제품들의 곰팡이가 피어나면서 제품 전량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제시카 알바는 분명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해야 EWG가 극혐이라고 했던 파라벤 하나 대체하는 방부제를 만드는 게 어렵겠냐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라벤을 대체할 만한 방부제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파라벤보다 안전한 방부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런 방부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을 엄청나게 높여야 되고 파라벤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돼야 하고 파라벤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부제를 만드는 건 거의 연금술에 가까웠으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고등학교 동창은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창을 만났을 때 이 파라벤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떠한 성분이 15년에서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기준치가 밝혀지고,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된 것은 오히려 안전한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파라벤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부제, 단 용량을 지켰을 때 가장 안전한 방부제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비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파라벤에 대해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방부제를 쓰면서 오히려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용량치가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일단 바디바를 가지고 문의했을 때 본사 답변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에서 기준한 파라벤은 0.8%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바디바에 들어있는 파라벤 함량은 0.01%. 저는 이 수치를 보고도 놀랐던 게 저렇게 조금 쓰고도 방부 효과를 내고 파라벤이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에 되게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용량,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용법입니다. 어떤 소비자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영어 단어를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습기 살균 성분이 줄임말로 S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네 샴푸에 이거 들어있다고, 올러부동은 너너부더베드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컴플레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본사 제품팀에 문의를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그 성분은 흡입했을 때 또는 먹었을 때는 치명적이지만 씻어낼 때는 전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성분이기에 씻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용량과 용법을 조절했을 때 절대 무해한 것들도 있구나. 저도 그때 이 기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킨 좋아요, 좋아요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분과 용량과 용법에 있어서 예시들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뉴스킨은 경피독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신뢰도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8대 특성이라고 해서 오일 부분, 뭐 증량제 부분, 보습 부분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해나 디렉터 파이에서 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고 화장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단어들을 쓸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비자분들의 신뢰도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헤어랑 바디 제품들을 안내해 드릴 건데,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헤어가 좋아지려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베이스를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뉴스킨 제품들의 특성, 어떤 타입의 이런 제품을 추천하면 좋습니다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성분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정확한 정보는 제품 부서에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뉴스킨 본사와 발을 맞춰서 소비자분들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헤어 제품을 먼저 해볼게요. 좋은 머릿결, 풍성한 모발, 이런 뭐 문제가 없는 이런 두피가 잘 갖춰지려면 일단 모피질이 건강해야 되고, 결 자체의 전체적인 질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는 껍질 같은 비늘 같은 큐티클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머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고, 세 가지가 잘 안 될 때 부스스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뽕이 안 서고 이런 것들이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거칠고 손으로 빗었을 때 걸리고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일 겉에서 싸고 있는 게 큐티클, 묘표피 발음이 어렵죠? 큐티클이고요. 안쪽에 대부분의 머리카락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피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모수질은 비어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뭔가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고 펌을 하고 염색을 하고는 모피질에 먹히는 거고, 이 윤기가 흐르고
보드랍고 이런 것들은 다 겉에 있는 큐티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머리카락도 두피도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샴푸 제품도 약산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샴푸 제품이 종류 그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헤어케어 라인과 에포크 라인과 뉴트리올 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헤어케어 라인의 컨셉은 모피젤 강화 머릿결 회복 큐티클 보호를 가지고 처음에 뉴스킨이 만든 헤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밸런싱 샴푸였는데 지금은 볼륨아이징 샴푸로 나오고 있고요. 이 볼륨아이징 세트뿐만 아니라 스무딩 전부 다 모발을 강화하고 머릿결을 회복시키는 건 기본 베이스이고요. 볼륨아이징은 조금 더 산뜻한 세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름이 많으신 지성 두피에 추천을 드립니다. 지성이라고 하면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도 오후부터 저녁이 됐을 때 머리가 굉장히 기름진 두피를 볼 수가 있고요. 건성 두피는 하루를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그렇게 머리에 기름이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정도에 따라서 두피를 판단해 보시고 샴푸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아이징 세트는 지성 두피에 추천을 드리고 스무딩 샴푸 세트는 중건성 두피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 헤어 케어 라인만 쓰셔도요. 머리카락이 물미역이 되거든요. 머리를 헹굴 때. 보통 시중에 있는 샴푸는 샴푸만 썼을 때 굉장히 뻣뻣함을 느끼실 수 있고 린스를 쓴다고 해도 린스만 보드랍지 감고 났을 때 머리가 굉장히 찰랑거린다든지 이런 것은 겪어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찰랑거린다라고 하면 보통은 형광증백제나 실리콘이 들어있어요. 실리콘은 그 비닐 같은 큐티클을 싹 랩을 씌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찰랑찰랑 거려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형광증백제는 이렇게 엘라스틴에 쌓여 있을 때 윤기가 나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넣는데 두 개 다 경피독을 일으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뉴스킨 샴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샴푸만 하셔도 사실 머릿결이 보드랍고요. 린스를 같이 했을 때 머리 샴푸 후에 머릿결이 굉장히 보드랍고 물미역 같 감을 때는 물미역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헤어 클리닉은 7일 안에 머릿결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의 CS7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손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써보시면 헤어 클리닉을 매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꿀팁은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지만 길었을 때 머리를 묶은 다음에 비닐팩을 씌워요. 집에 다 헤어캡 있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방용 비닐캡을 씌우고 그 위에 한 번 더 묶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고 그다음에 헤어팩을 했을 때 손으로 빗거나 꼬리빗으로 빗어주거나 이렇게 큐티클을 닫아서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저희가 미용실 가서 헤어 클리닉 할 때도 뒤에서 계속 머리 빗어주거든요. 큐티클을 닫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에포크인데요. 에포크는 가장 뜨거운 적도 근처에 사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머릿결을 보고 찾게 된 성분이에요. 에포크 라인 자체가 민속 식물학자들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라인인데 민속 식물학자들은 자연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자연요법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영역 다툼을 하다가 상처가 나고 다쳤는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마데카솔 성분이 있는 병풀잎에 피부를 부빈다든지 그걸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게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발견해내는 거죠. 식물 성분을. 그런데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무엇으로 머리를 감기에 뜨거운 지방에 사는데도 지역에 사는데도 머릿결이 좋을까 봤더니 아바프이라고 하는 꽃봉우리의 즙을 가지고 머리를 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라인이 에포크 샴푸 라인입니다. 에포크 이 샴푸 앤 컨디셔너는 컨디셔너를 따로 하지 않아도 머릿결이 되게 좋고요. 뭔가 손상된 모발을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면 전용 컨디셔너를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영양감이 풍부해서요.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에포크 그린 그 기본 샴푸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나 헤어 케어 라인에 볼륨아이징을 더 추천해 드리고요. 머리가 가렵고 각질이 뚝뚝 떨어지시는 문제성 두피이신 분들은 이거 댄드프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에포크 라인이고요. 특별히 에포크 라인은 판매될 때마다 환경 보호나 사회 전반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포스코굿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소비자들이 내가 하는 소비에 훨씬 더 만족하시거든요. 스토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헤어 카테고리는 뉴트리올인데요. 리주버네이팅이란 단어를 뉴스킨몰 그 상세 페이지에 썼어요. 리주버네이팅의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다시 젊어 보이게 하다, 활기를 되찾게 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없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고 결도 너무 처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풍성한 오른쪽에 아기 사자 같은 머리로 만들어주는 라인이 뉴트리올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사자머리가 되려면 일단 모근에서 영양 전달을 잘해야 되고 저 모간, 머리카락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머리카락이 잘 모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공이 막히면 안 돼요. 그러면 각질 정리도 잘 되어야 하고요. 영양 전달, 각질 정리, 청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올의 컨셉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세럼이 하는 역할은 아침 저녁으로 갈바닉과 함께 빗어주는 거고, 갈바닉이 없더라도 손으로 꾹꾹 두피에 눌러주라고 하셨어요. 세럼은 모근에 영양을 전달해서 모발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애시드는 각질을 탈락시키는 성분인 거 아시죠? 근데 앞에 살리실릭이 붙으면 기름을 뚫고 모공 안에 침투해서 모낭 안에 있는 각질까지 정리해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잉그로운 헤어들이 다 삐져나와서 숨을 쉬고 모발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빠지고 자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으실 때 잠깐 발라두시면 두피 안쪽이 싸한 느낌이 나요. 아이스텐서 바른 것처럼. 굉장히 산뜻한 마무리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라인을 통틀어서 컨디셔너 중에 끝판왕은 이 뉴트리올 컨디셔너예요. 얘는 뭐 헤어 드라이기 쏘이고 뭐 빗고 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감으셔도, 사실 물로 헹궈내기에 너무 아까울 만큼 한 번 쓰는 건데도 헤어 클리닝 15만 원, 2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염색 두피에 염색을 너무 2달에 한 번, 진짜 참다 하는 게 2달에 한 번이거든요. 새치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새치들 염색을 하다가 한 번은 전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펌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머리 사진을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제 머리가 정말 힘이 없고 부스스하고 빗자루 같았거든요. 근데 뉴트리올이 출시되고 나서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화면상에 굉장히 윤기가 나고 보드라워 보이시죠? 제 머릿결 손상모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준 게 뉴트리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뉴트리올을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실제로 제 친동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정수리 부분 탈모에 여기 M자 탈모가 있었는데 2달 만에 이틀에 한 번씩 감으면서 갈바닉을 사용해줘서 머리가 전부 다 꼼꼼히 튼튼해지고 매워지고 이런 임상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얼굴 두피와 마찬가지로 몸도 약산성입니다. 피지막과 함께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산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뽀득뽀득하게 씻어내시면 안 되고 이걸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정 제품들을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내가 타고난 지질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뼈가 보이죠? 지질이 아주 충분하게 잘 타고나신 분들은 피부가 통통해요. 그래서 만졌을 때 촉촉하고 정말 좋은 피부, 아기 같은 피부를 유지하시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지질이 적게 타고난 피부다 보니까 장이 망가지면 아토피나 습진이나 건선으로 피부에 나타나게 돼요. 피부가 약해서. 그래서 지질이 풍부하신 분들은 딱히 건조함을 느끼지 않으시고요. 지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건조합니다. 지질의 50% 이상이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180도 액티베이팅이 나왔을 때 세라마이드가 프레벤풀에 들어가 있다.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로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싸고 있어요. 지질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제품을 골라주시면 좋고요. 왼쪽 바디 클렌징 젤은 건조하신 분들도 여름에는 산뜻하게 쓰시기 좋고요. 지질이 풍부하신 지성 피부, 튼튼한 피부들은 사계절 내내 산뜻하게 샤워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바디 클렌징 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꿀팁은 반신욕하기도 너무 좋아요. 저희 반신욕제 없잖아요. 그래서 반신욕조에 물을 받으시면서 저걸 한번 쭉 한 0.5초, 1초 정도 짜주시면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나고 바디 클렌징 젤은 또 향이 엄청 향기롭잖아요. 반신욕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퀴드 바디바 같은 경우는 바디바는 얼굴용, 바디용 둘 다 공용이지만 리퀴드 바디바는 훨씬 바디 피부에 맞춰져 있는 세정제예요. 그래서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풍부하게 건조함을 느끼고 싶지 않고 리치한 샤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퀴드 바디바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몸 피부도 각질이 있죠. 각질 정리가 안 되면 허벅지나 팔이나 이런 데도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면서 닭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 정리를 잘해주고 충분하게 보습을 해주면 각질이 정리되면서 그 털들이 나오면서 피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지는데 바디 루프러가 이것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바디 루프라를 사용하시고 바디 보습제를 발라주셨을 때 피부가 굉장히 비단결 같은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습 제품을 고르실 때도 바디 스무더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시니어 분이 제품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바람막이 정도의 보습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질이 풍부하시고 지성 피부다라고 하시면 바디 스무더를 추천드리고요. 좀 퍼레니얼 같은 경우는 경량 패딩 정도의 보습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봄, 가을에 보습으로 추천드리고 한겨울에 바디버터 같은 경우는 구스 다운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봄, 가을까지도 지질이 부족한 피부다 보니까 바디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만 퍼레니얼과 바디 스무더를 번갈아서 사용하고요. 그래도 더 건조하다 하시면 인핸서나 핸드로션을 먼저 피부에 바르시고 수분 보습을 하신 후에 바디버터로 오일 보습을 해주시면 아토피 피부에도 충분할 만큼 다음날 샤워하기 아까울 만큼 보습이 굉장히 잘 돼요. 마지막으로 핸드로션은 끈적이지 않고 피부의 습진 같은 것도 좋아질 수 있도록 판테놀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상처 회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딱 30분 마쳤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제가 완전 강의에 완전 푹 빠져서 보고 있느라고 질문할 거리들이 있었는데 완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선 강의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것들 너무 잘 배워서 그리고 여러 번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진윤 선생님이 EBA 승급하신 핀업 스토리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6월 달에는 그 팀 내 그룹 전체 TRM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우리 진현주 수석님께서는 그 3.3 헬시클럽의 총괄 수석으로도 지금 역임하고 계신데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고열과 감기로 인해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한 2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스폰서의 최혜원 사장님에게 했더니 너 그거 인슐린 저항성 문제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살이 왜 안 빠지는지. 배독을 아니 열심히 하시는데도 붓기나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순환의 문제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음. 네, 에미 아니 일주일 사장님 지난날에 정도 돌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주일을 굶었으면 살이 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네, 굶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도록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셨을 겁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뭘 먹으면 되는지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뭘 먹으면 되는지 좀 안내해 주시고 저희 TRM이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짧은 꿀팁 하나만 남겨 주십시오. 뭘 먹는 것보다 뭘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파마넥스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마넥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식생활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TR미도 3 월에 선판매를 시작해 가지고 TR미 방을 돌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TR90와 TR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해서 헬스 클럽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품을 무엇을 선택해서 빼독을 하느냐인 거지 TR미라고 따르게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빼독을 할 때 TR90, 뭐 TR미는 다이어트 할 사람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제품과 상관없이 건강한 식생활인 3.4 헬스 클럽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헬스 클럽에서도 제품과 관계없이 습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TR미를 유통하셨더라도 헬스 클럽에 반드시 회원님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3 헬스 클럽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네. 지금 랑앤라인 전체가 TR미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쵸? 우리 진현주 선생님께서도 지금 티멜리트를 도전하고 계신데 TR미 이번 달 목표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남겨 주시고 인사 나눠 주세요. 네. 저는 이번 달에 이제 PA 첫 달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저의 그 일대들 LT가 되어야 하는 일대들과 동의는 안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EPP 한 조와 BA 한 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PA 첫 달을 하는 게 이번 달에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웰스파를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 월에 우리는 답한 것 같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명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나지 못한 명단도 많고 카톡을 열면 많기 때문에 꼭 만나지 않더라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톡이라든지 통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에게 후회 없이 TR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강의 해 주시고 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남겨 주신 진현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두고두고 저희가 곱씹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